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입니다. 자, 이제 금리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자, 9월 18일 날 이벤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 지금 지난 결정에서는 4.5포인트로 계속해서 동결이 나왔는데 이번에 시장의 예측은 0.2포인트 B컷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중요한 게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많이 변동이 있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대응을 할 거고 최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우선은 지난 영상 분석 복귀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여기 116, 117K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근거가 너무 많죠. 일단 1번 채널 상단이에요. 그리고 2번 다이버전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3번은 손익비. 자 보세요. 만약에 어찌됐던 간에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매물대에서 반입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2.2%예요. 이 얘기는 레버리지 10배 기준으로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2%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고 손절을 칠 때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여기 고점 뚫리면 손절 치면 돼요. 그럼 손절 나가봐야 한 2% 정도 될 거예요. 이러면 손익비가 거진 10대 1이거든요. 이런 손익비 있는 자리는 안 나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손익비가 좋은 자리들은 대부분 공통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하면서 손익비가 좋은 싸움을 하게 되면 승률이 6대 4 정도만 나와도 혹은 5대 5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어갈 수밖에 없어요. 계좌가 쌓인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카지노의 원칙, 카지노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공통 구간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일단 근거가 쏟아져요. 채널도 나오고, 보너스도 나오고, 손익비도 나오고, 카운팅도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혹시나 금리가 동결이 됐었을 때 부구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진짜 최고점에서 쫓잡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가 하나가 있죠. 진행 중인 이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매매였는데요. 일단 그 전에 여기 구간 안에서는 매매를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매매를 했던 게 롱 포지션으로 대략 한 8% 정도 수익을 봤었어요.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받았었고 여기 구간에서 왜 롱을 받았는가 말씀드렸죠. 원래 지난 시간에 차트가 횡보를 하고 올라가면 숏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분석이 약간 어긋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저는 오히려 여기 하단 매물대를 깨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 방에서 포지션 수익이 나갔고 이 구간에서 대략 완전 입절을 했습니다. 8% 정도 수익을 챙겨놨고요. 그 결과 지금 현재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보여드릴 건데 37,000테더 정도 되니까 대략 270% 정도 프로젝트를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500% 프로젝트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구독자님 2천만 원 이벤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니 한번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이 500%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냐. 말 그대로 시드를 5배 늘리는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매니저님들이 1대1로 직접 안내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서 직장생활과 자영업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FOMC 기자회견이나 금리 발표 시간을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이런 빅 이벤트들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대에 많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변곡점 자리에서 텔레그램 정보가 나왔었을 때 이걸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주요 이슈가 있거나 그리고 포지션이 나왔었을 때 시간 상관없이 아침, 점심, 저녁, 새벽 뭐 상관없이 바로 연락을 드리는 알림 시스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께서 포지션을 놓치지 않고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500%가 되는 그 즉시 종료가 될 거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지금 현재 기획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회장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매니저님들에게 문의를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을 고정 댓글 통해서 고정해 드렸으니까요. 고정 댓글 통해 있는 매니저님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금리 발표 전 비트코인 분석 시작하도록 할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봉부터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 125K가 저는 고점이 지금 일단 당연히 잡혔으니까 이런 하락이 나왔겠죠. 그렇다고 하면 큰 봉부터 분석을 해서 단기적인 관점과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차트를 바라봤었을 때 이 파동이 어디서 시작을 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차트를 4시간 봉으로 바꿔서 볼 건데요. 이 차트는 초보자분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74K부터 차트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74에서 출발을 했던 게 124K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차트는 올라가는 게 있으면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제일 큰 조정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걸 초보자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패러럴 채널을 한번 그어볼 수가 있어요. 딱 본다고 하더라도 조정다운 조정이 없다가 처음으로 조정으로 기간 가격 조정이 나왔던 구간이죠. 그리고 이란 헤어봉쇄 이슈 뜨면서 채널을 살짝 오버시팅 나오면서 급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차트가 74부터 112까지 올라갔던 조정이 이만큼 나왔는데 74부터 124까지 올라왔는데 조정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너무 얕아요. 얕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상승장이라서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금리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차트를 조금 작은 봉으로 봐볼게요. 그러면 차트를 봐서 이 124K부터 조정이 내려왔었을 때 아직까지 이 조정이 기간 가격적으로 이 하단부에 있는 112부터 97까지 빠졌던 이 매물대 박스 그전 조정보다 낮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구간에서 어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었는가, 이날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5% 정도 급등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1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반등한 게 어색하겠지라도 이렇게 그냥 훅 빠져버렸죠, 차트가. 그 얘기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매도세를 뽑아내면서 세력들이 털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 117K 라인은 저항선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때 같이 볼 수 있는 게 다이버전스인데요. 보시면 금액이 고점이 2번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2번이 올라가 있고 RSI가 명확히 꺾여 있습니다. RSI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너무 명확하게 걸려 있어요. 교과서에 실어도 될 정도로. 근데 그러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정다운님은 지난 시간 관점에서 올라오면 숏을 받겠다.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렸는데 왜 안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안 받았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어집니다. 오버슈팅이 났긴 했지만 이 채널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채널 상단까지 이런 자리에서 프랙탈적으로 이 매물대를 뚫고 오버슈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꺾이는 게 훨씬 많아요. 여기 채널 딱 맞고 죽는 것보다. 이거는 제가 통계는 통계치 안에 있는 저만의 데이터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걸 레버리지를 조정을 했었을 때 올라간다라고 하면 오버슈팅 감안을 했었을 때 마이너스 1.3%라고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일자로 빠지는 것보다 횡보하고 올렸다가 이렇게 빠지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들어갔었을 때 그 스트레스랑 혹시나 이 관점이 어긋났었을 때 그걸 감안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싫었고, 그래서 명확히 꺾이는 거 확인을 하면 차트가 제가 말씀드렸죠. 메커니즘이 이래요. 일자로 쭉 빠졌지만 중간에 반등은 나와요. 이런 반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고점이 명확한 상태에서 숏을 잡기 위해서 이 하단부 채널 상단에 왔었을 때 5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5분봉으로 바꿔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또 패러럴 채널이 낮게 보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고점이 잡혔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스탑로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5배로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숏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보시면 500% 프로젝트도 지금 포지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본계 정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1.77%한 7만 불 정도 수익을 보고 있네요. 1억 정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지션을 들어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이 숏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사실 정배는 이거예요. 지금 하락 A 파동이 나왔고 B 파동이 완성이 됐고 C 파동을 내려가면서 99 라인을 찍어주는 게 차트를 좀 봤다, 공부를 좀 해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가 됐어요. 인하가 됐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슈팅 뽕 나올 거예요. 올라가겠죠. 당연히 금리 인하 됐으니까. 근데 그 뒤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최근에 있었던 금리 발표를 제가 봤었을 때 동결 나왔을 때 말고 인하가 됐었을 때 세 번의 체크를 해봤었을 때 두 번은 상승이 나왔고요. 한 번은 인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방으로 꽂혔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그 뒤에 있는 FOMC 기자회견,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상승이 안, 아니, 금리가 상승은 솔직히 말이 안 되고 동결 아니면 인하인데 인하가 거의 확정이잖아요. 인하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풀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뒤에 있는 FOMC 기자회견까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차트적으로 해석을 했었을 때 차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 슈팅이 나오겠죠. 슈팅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척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지금 차트를 바라봤었을 때 이걸 4시간 봉으로 바꿔서 보면 여기 99 라인을 찍어주는 게 여기 구간에 있는 매물대의 채널 조정보다 기간 가격도 크고 훨씬 더 만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왜 이걸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냐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15% 정도 빠져요. 이러면 알트코인이 받는 충격은 어마무시하겠죠. 최근에 솔라나, 이더리움, 리플 이 세 개가 상승률이 좋았어요. 올랐던 만큼 심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후. 그렇다는 건 여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이 하락은 피해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안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빠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빠지면 사람들은 다 도망갈 텐데 오히려 이런 자리가 매수 찬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긴 하지만 매매할 구간이 훨씬 많아지고 먹을 손익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나와주는 게 솔직히 저한테는 더 좋긴 해요. 근데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올라가 봐야 여기 107 라인 여기 부분에서 이 매물대에서 꺾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뭐냐면 다이버전스가 너무 과매수권에 걸려있고 고갱해봐야 고점갱신 못하면서 하락 다이버전스 걸릴 게 보여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슈팅 나오면서 캔들 마감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 117에서 어떤 식으로 캔들이 목마감을 하는지 보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118을 뚫고 올라간다. 올라가는 거 복마감을 보면서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롱 포지션 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추격으로. 아마 여기서 미친 듯이 흔들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 걸쳐갖고 매물대에 안착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기다려서 롱 포지션 추격 롱을 들어갈 겁니다. 왜? 이때는 이제부터 불장의 서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124K를 뚫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마지막 롱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고의 시나리오는 여기 구간을 걸쳐가지고 복마감을 하면서 여기 구간에서 매물대를 만들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복마감하는 거에 추격 롱을 받는 거. 그리고 최악은 여기서 차트가 비비적거리다가 하방으로 훅 빠져가지고 기간 가격 만족하면서 9799 라인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 그래서 현물을 가진 입장에서는 어디서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던 2025년도 마지막 조정이 될지 아니면 이대로 올라갈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다만 굳이 도망칠 이유가 있나 싶긴 해요. 이제 상승장이 서막이라고요. 여기 124K를 뚫고 고점 갱신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차트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새로운 상승 파동의 시작이에요. 이제 이 매물대 여기 검정 화면 안에 차트가 만들어지겠죠. 막 올라가면서 조정도 만들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절대 일자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상승장의 서막이라고 한다는 건 상승장의 서막이라고 한다면 최소 1년 이상 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축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진짜 좀 조심하고 잘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선 어떻게 입절을 할 거냐면 자 보시면 이게 15분봉인데 여기 하단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져요. 그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대략 반입절을 할 거예요. 반입절을. 아마 금리 발표 전에 잘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입절을 하고 지금 여기 숏 포지션 받았던 것 같은 경우에서는 본절로스 걸어두고 만약에 여기를 터치를 하지 않고 여기 채널 하단 추세선이 깨진다라고 하면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 올라와 봐야 금리 발표 때 슈팅 나오면서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슈퍼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절로서 걸어두고 9799까지 홀딩하고 난 다음에 9799에서 롱각 보는 게 제일 메인 전략이고 이게 아니고 일자로 그냥 뚝 올라가면서 여기 107, 108 여기 이 라인 매물대 뚫으면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격롱 받는 게 메인 전략입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놨어요.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로 체크를 해놨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빨강이 숏 포지션, 주황이 본전, 그리고 흰 색깔이 반익절, 그리고 여기 구간 초록 롱 받겠다는 게 완익절, 숏 포지션 완익절 하면서 롱 보겠다. 그리고 이게 아니고 틀리고 올라갔다 라고 하면 여기 118 뚫고 올라가는 거 여기 위에 안착하는 거 보고 롱각 보겠다. 이게 메인 전략입니다. 어떻게 나오든 간에 대응할 생각을 다 해놨으면 이상한 구간에서 매매를 안 할 수 있어요. 이상한 캔들이 다 의미를 안 둘 수 있다고요. 그 얘기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늘어나게 되고 확률이 높은 데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을 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변곡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추세를 먹을 수가 있어요. 반익절이라는 걸 하면서 통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익을 해놨기 때문에 본전 로스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생 무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홀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2차 TP가 대한 전 여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 전략을 짜놨습니다. 이거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또 진행 중인 이벤트가 있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공지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이번 대회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1등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수익률이 좋아요. 1등분이 100%, 2등분이 104%, 3등분도 103%, 4등분도 100%. 뭐 진짜 좀 박빙이거든요. 대회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회 상금풀은 9만 테더입니다. 총 9만 테더예요. 수익률, 수익금으로 나눠지고요.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아마 라이브 방송이 먼저 진행이 될 거예요. 6,000달러 럭키드로우가 또 진행이 됩니다. 럭키드로우. 그러니까 수익금 2등부터 21등, 수익률 2등부터 21등까지 뽑아서 럭키드로우를 진행을 해서 당첨자분에게 6,000테더를 보내드릴 겁니다. 하나 1,000만원 가량 되죠. 그래서 상금풀을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 대회 상금은 다 지급이 됐고요. 이 럭키드로우 같은 경우에선 오늘 돌릴 거예요. 돌려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자, 참가금은 1,000테더예요. 1,000달러. 근데 최소 거래량은 높은 거래량이 아닙니다. 20만 테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10배로 매매 한번 했어요. 그럼 들어갈 때 만불이겠죠? 그리고 나올 때 매도했을 때 만불이니까 대략 매매 10번만 한 달 동안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거래량이라 높은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금풀을 제가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코인 방송하는 사람 치고. 그런데 이렇게 상금풀을 크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구독자님들이 진짜 좀 잘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했었을 때 실력이 올라가면 수익금도 올라가고 수익률도 올라가겠죠. 이 두 개를 다 타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로 데이터가 됩니다. 지난달에 나와 이번 달에 나, 그리고 지난달에 나와 이번 달에 나.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매매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번 달에 매매를 못했네. 그럼 이유가 있겠죠. 뭐가 문제였을까? 지난달에 운이 좋아졌을까? 아니, 똑같이 매매를 했고 리스크도 관리했는데 하락장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객관화가 되면서 매매 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매매 잘 하시거든요. 여기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순위가 올라가는 것도 보고 이게 선순환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금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회를 계속해서 상금풀을 올리면 올렸지 내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도전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고 항상 저는 이 메커니즘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해가지고 바로 성공을 하는 확률이 매우 낮겠죠. 그리고 그 성공은 저는 거진 처음부터 도전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바로 성공을 해. 그래서 실패를 하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전을 했어요. 실패를 했으면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또 매매를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 레버리지 잘 써가지고 수익 쭉 보면 뭐 할 거예요? 한 번 삐뚤어지면 이렇게 훅 떨어지는데 이거 알트코인 씹쓰레기 차트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뭐 하나만 추가를 하면 돼요. 이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요? 이거는 어떤 일에도 통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전을 해요. 실패를 하죠. 그러면 보완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 보완을 하고 다시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고 이게 데이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실패가 필요해요. 근데 이 실패가 그냥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포지션이 아니라 진짜 공부하고 진득하게 해가지고 포지션을 잡았어요. 자, 레버리지 10배 써가지고 수익률 300% 만든 게 높을까요? 아니면 레버리지 한 50배 갈겨가지고 그냥 운으로 300% 만든 게 많을까요?
운으로 해가지고 만든 사람들은 결국 운으로 부러지게 돼 있어요. 시장에 그 돈 다시 걷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레버리지, 저 레버리지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올라갔던 그 실력은 어디 가지 않아요. 어떤 장이 오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왜? 하락장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겪어봤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이런 메커니즘을 겪을 수 있고, 하락장에서도 이런 메커니즘을 겪어가면서 시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과 원칙과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제일 깨끗하게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운전 정말 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저녁에 출근하시는 분들 비타민 식사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또 라이브 영상도 찍을 거예요. 럭키드로우 할 거니까요. 럭키드로우 라이브 영상도 재밌으실 테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럭키드로우는 여기 트레이더 정다운 채널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 오늘 영상은 정다운 트레이딩 채널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댓글 잘 남기셔가지고 당첨 이벤트 기회 당첨하는 거는 또 내일 또 발표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좀 잘 신청 많이 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